전 세계적인 건강 공포를 불러일으키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최신 영상에 오신 것을요.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가짜 상품과 위조품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위조 상품을 조사하는 위조 방지 기관조차도 가짜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위조품은 여전히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물건들은 진짜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널리 사용되며 심지어 연예인들조차 속아서 구매할 정도입니다. 중국산 위조품 중 어떤 것이 가장 충격적인지 아시나요?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유래된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운 8가지 가짜 음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항목으로 오늘의 영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쌀입니다. 쌀은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수요를 이해한 위조업계의 장인들은 플라스틱 쌀을 만들어냈습니다. 구글에서 중국 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쌀, 즉 가짜 쌀에 대한 기사를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쌀은 고구마와 감자를 섞어 실제 쌀알과 동일한 모양과 크기로 성형한 것입니다. 이후 강도를 높이기 위해 폴리머를 첨가해 진짜 쌀처럼 보이게 합니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졌지만 이 가짜 쌀은 조리하면 정체를 드러냅니다. 플라스틱 같은 입자로 변하며 완전히 익혀도 먹기 힘들 정도로 딱딱합니다. 게다가 건강에 해로운 수많은 유독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죽으로 조리할 경우 플라스틱 막이 나타나고 불에 태우면 타는 플라스틱 냄새를 풍깁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쌀은 소화가 매우 어려운 폴리머 플라스틱으로 인해 인간의 소화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쌀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전히 널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짜 쌀로 지은 밥을 3공기 먹는 것은 비닐봉지 하나를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쌀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를 반찬으로 곁들이는 주요 요리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대부분은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와 같은 단백질 원천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짜 고기입니다. 순수고기 재료를 확보하는 높은 비용 때문에 중국의 만두 제조업자들은 돼지고기 대체재로 골판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원래 포장재로 사용되던 골판지가 만두 속으로 가공되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골판지를 가성소다 용액에 담갔다가 잘게 다진 뒤 향신료와 조미료로 고기 같은 향을 내게 했습니다. 그 결과 골판지가 만두 속으로 완벽히 변신했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종이를 먹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돼지고기에 그치지 않고 값비싼 식품인 소고기 역시 위조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가공해 가짜 소고기를 만들어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병든 돼지고기나 죽은 돼지고기를 갈색 용액에 담갔습니다. 단 1시간 만에 돼지고기는 소고기로 변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한때 랴오닝성 랴오양시에 있는 공장에서 가짜 소고기와 양고기를 제조한 34명을 체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량의 식품 첨가제를 사용해 소비자의 미각을 속였습니다. 고기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일부 조각은 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가운데 양동이에 담긴 채 방치되었다가 첨가제에 담갔습니다. 놀랍게도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만들기 위해 이들은 첨가제 사용 지침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단 2에서 2, 5g의 첨가제를 사용하면 1g의 돼지고기를 가짜 소고기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과정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첨가제에 담근 돼지고기를 약 30분 동안 절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돼지고기는 어두운 갈색으로 변하며 진짜 소고기와 거의 똑같아 보였습니다. 이 고기를 약 1시간 동안 졸이면 외관이나 맛에서 진짜 소고기와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실험실 테스트 결과 압수된 가짜 고기의 아질산염 함유량이 허용 기준치보다 2,000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고기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믿기 힘들게도 가짜 소고기는 고무 같은 믿기 어려운 재료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가짜 고기는 비정상적으로 쫄깃한 식감을 가지며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고 불에 태우면 타는 고무 냄새를 풍기며 고무를 태운 것과 비슷한 재를 남겼습니다. 가짜 소고기를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천적 결함, 심혈관 질환, 고혈압, 비만과 같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특히 위조 제품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음식을 선택할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널리 퍼진 사진 중 하나는 한 작업자가 하얀 부산물을 커다란 금속 샤프트에서 뒤섞이는 진한 붉은 혼합물에 첨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혼합 후 이 혼합물은 흰 줄무늬가 있는 진한 붉은색으로 변하며 신선한 소고기와 유사해 보입니다. 이 과정을 기록한 영상이 중국의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와 QQ에 게시되어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가짜 돼지고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치의 상징인 상어 지느러미조차 중국 식품 산업의 조작자들의 손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상어 지느러미를 연구실로 가져가 매우 정교하게 위조하여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처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300만 마리의 상어가 사냥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가짜 상어 지느러미는 젤라틴, 알긴산 나트륨, 착색제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지며 영양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가짜 상어 지느러미의 섬유는 포장 상태에서 물에 담가도 녹지 않으며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베이징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파파야를 곁들인 상어 지느러미 수프를 테스트한 결과 상어 지느러미 함량이 전혀 없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신 매우 유독한 화학물질인 클로로아세톤이 안전 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섭씨 109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짜 상어 지느러미를 생산하는 과정은 구성 성분을 가수분해시켜 농축된 염산을 생성합니다. 이 염산이 지방과 결합하면 클로로아세톤이라는 매우 독성이 강한 화합물이 형성되어 간 신장, 생식기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놀랍게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짜 상어 지느러미의 가격은 한 봉지에 약 5위안으로 진짜 상어 지느러미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소비자 건강에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레스토랑들은 이러한 가짜 상어 지느러미를 한 그릇에 최대 1,000위안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합니다. 이제 고기를 논의했으니 계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짜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가짜 계란을 만드는 정교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탄산칼슘, 석고가루, 파라핀 왁스와 같은 재료를 결합하여 가짜 계란 껍질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재료는 제조업자들이 진짜처럼 보이는 계란 껍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계란 노른자를 위해서는 젤라틴, 명반, 벤조산을 혼합합니다. 그런 다음 레몬 노란색 식용색소와 염화칼슘을 첨가하여 자연스럽고 진짜처럼 보이는 노른자를 만듭니다. 외관과 맛에 있어 가짜 계란은 거의 진짜 계란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양 성분에 있으며 이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튀김, 찜, 삶기 등으로 조리한 후에도 소비자들은 가짜 계란과 진짜 계란의 차이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짜 계란은 영양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특히 가짜 계란에 포함된 명반은 다량 섭취 시 기억력을 손상시키고 정신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음식의 사용이 금지된 이러한 유독 화학물질은 치명적인 중독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짜 계란을 식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계란을 깨뜨렸을 때 노른자와 흰자가 빠르게 섞인다는 점입니다. 가짜 계란은 튀길 때 외부 간섭 없이도 노른자가 자체적으로 녹아버립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광저우의 한 기업인 광둥이의 화테크놀로지가 가짜 계란 제작 방법에 대한 교육 과정을 공개적으로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수업료는 단 562안에 불과하며 참가자들은 단 3일 만에 가짜 계란 제작의 전체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짜 계란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유해 물질이 포함된 찐빵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는 알루미늄이 포함된 찐빵입니다. 부드럽고 향기로운 하얀 찐빵은 이상적인 아침 식사로 여겨지지만 사실 수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인 외관을 가진 푹신한 찐빵을 즐기지만 일부 상점 주인들은 부드러움을 증가시키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 유해 물질을 혼합하며 비즈니스 윤리를 무시합니다. 일부 아침 식당은 심지어 암모늄, 알루미늄, 황산염과 같은 금지된 물질을 찐빵에 사용했습니다. 이 첨가제는 심각한 건강 위험 때문에 음식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윤을 위해 상점 주인들은 이를 계속 사용하며 찐빵을 찐 후 더욱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상점들은 식품 안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암모늄, 알루미늄, 황산염은 금지된 물질일 뿐만 아니라 자주 섭취할 경우 신체에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찐 후 더 부드럽고 먹기 쉽게 만들기 위해 이들은 금지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이를 계속 사용합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체중 1극당 주간 알루미늄 섭취량이 2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체중 20kg인 어린이가 이러한 첨가물이 포함된 찐빵을 매주 섭취하면 알루미늄 섭취량이 안전 수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대량 섭취하면 뇌에 위험을 초래하며 기억력 손실, 골다공증,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짜 와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진짜 와인과 저품질 와인을 구별하는 것은 모두가 가진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가짜 와인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수입 와인에 대한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와인은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위조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가짜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위조업자들은 진짜 병을 구매하고 컴퓨터 기술로 라벨을 복사한 뒤 저가 와인으로 병을 채우고 밀봉하여 시장에 내놓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 유통되는 와인의 최대 70%가 가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수치는 외국 언론이 관광객들에게 중국에서 와인을 구매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반복적으로 경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경찰은 유명한 프랑스 브랜드 스툴라피엘 와이슨을 모방한 가짜 와인 10,000병을 압수했습니다. 진짜였다면 이 와인의 총 가치는 600만 달러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압수된 병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와인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조품과 모조품이 시장에 넘쳐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소비자들이 와인에 대한 지식, 경험, 그리고 노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라인을 통해 플라스틱 같은 냄새가 나는 오징어를 구매했다며 신고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는 접착제로 만든 가짜 오징어로 의심되며 일반 가격의 3분의 1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가짜 오징어는 종종 입 모양을 하고 있으며 불에 태우면 타는 고무 냄새를 냅니다. 또 다른 의심스러운 특징은 오징어의 꼬리와 촉수에 뚜렷한 절단 자국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가짜 오징어는 나일론이나 셀룰로오스와 같은 건강에 전혀 안전하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가짜 오징어는 매우 정교하게 가공되어 실제 오징어와 같은 모양, 색상,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찢어질 때 가짜 오징어 살은 실제 건조 오징어의 찢어진 자국과 비슷한 흔적을 만들어내며 소비자를 쉽게 속입니다. 고무처럼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오징어는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높은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몇 가지 조작만 거쳐도 널리 사용됩니다. 고무와 셀룰로오스가 가루, 향료, 착색제와 혼합되어 진짜 오징어처럼 보이고 냄새도 비슷한 가짜 오징어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언급된 두 가지 일반적인 가짜 오징어 외에도 매우 정교하게 가공된 형태의 잘게 찢어진 가짜 오징어도 있습니다. 잘게 찢어진 오징어는 보통 뚜렷한 살결을 가지는데 이 가짜 버전은 나일론으로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첨가제, 가루, 향료, 착색제에 담가져 실제 오징어의 모양과 맛을 모방합니다. 이러한 잘게 찢어진 가짜 오징어 제품은 종종 코코넛 물에 찐 잘게 찢은 오징어나 지메 오징어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판매됩니다. 맛을 낸 잘게 찢어진 오징어 제품의 경우 물에 담그면 오징어가 번들거리는 고무 같은 끈으로 확장됩니다. 이러한 가짜 오징어를 섭취하면 여러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건조 오징어는 6개월이 지나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데 일반 건조 오징어는 자연 조건에서 반달 만에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는 중국에서 밀수된 오징어가 방부제를 함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먹는 음식에 대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호두. 이 호두를 산다면 이름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호두 공급업자들은 진짜 호두와 섞을 수많은 가짜 호두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러한 가짜 호두는 호두 껍질 내부에 특수한 시멘트와 종이 심지를 넣어 만들어집니다. 호두의 시장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제품의 위조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호두를 먹으면 똑똑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기 피해를 피하기 위해 구매 전에 똑똑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소비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호두와 같은 고가의 제품은 항상 신중히 검사하세요. 가짜 꿀은 어떨까요? 중국에서 가짜 꿀은 진짜 꿀의 시럽, 설탕, 착색제를 섞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혼합물은 때로는 진짜 꿀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개 가짜 꿀은 단 10위안의 비용으로 생산되어 60위안에 판매됩니다. 5배의 이윤, 진정한 위조업자들의 사업 철학의 정점입니다. 늘 그렇듯 중국 언론은 진짜 꿀과 가짜 꿀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인간미의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꿀 생산국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꿀의 약 10%가 가짜이며 대부분이 중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중국산 가짜 꿀이 호주를 통해 수입된 밀수 작전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많은 것들이 위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조품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중국인들 자신입니다.